북한 수뇌부조차 모르는 진실. 2023년 7월 평양당 간부 회의장. 한 고위 간부가 김정은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그 순간 김정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보고서를 내팽개치며 소리쳤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당도 나도 이미 끝난 거 아니냐? 북한 최고 권력자조차 통제할 수 없는 북한의 진짜 실상.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북한을 김정은이 완벽히 통제하는 나라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북한에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평양이라는 쇼윈도, 그리고 그 밖의 지옥. 문제는 김정은조차 그 지옥의 실체를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2019년까지 함경북도 당 선전부에서 일했습니다. 제 임무는 간단했어요. 최고 지도자님께 올라가는 모든 보고서를 검열하고 수정하는 겁니다. 검열, 무슨 뜻일까요? 나쁜 소식은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아사자가 발생했다. 보고서에는 영양실조로 인한 자연사라고 씁니다. 탈북자가 늘었다. 적대 세력의 유혹에 넘어간 배신자 소수라고 적습니다. 김정은이 보는 북한은 실제 북한이 아닙니다. 2017년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300명 이상이 아사했다는 정보가 당 중앙에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본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혹한기 일부 가구 생활애로 발생. 당 조직 지원으로 해결 완료. 300명의 죽음이 단 한 줄로 축소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군대입니다. 북한 인민군 120만. 세계 4위 규모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떨까요? 2020년 저는 강원도 어느 부대에서 중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병사 120명을 지휘했죠. 그해 겨울 제 부대에서만 7명이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군인이 굶는다. 배급이 끊긴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병사들은 산에서 풀뿌리를 캐먹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개구리를 잡아 구워 먹다가 식중독에 걸렸어요. 하지만 상부에 보고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하면 제가 무능력한 지휘관으로 찍히니까요. 결국 그 7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2명은 죽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의무대에서 링거만 맞고 복귀했어요. 상부 보고서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혹한기 훈련 중 일부 병사 컨디션 저하, 치료 후 정상 복무 중. 김정은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같은 시기 TV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민군 장병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건하며 당의 배려 속에서 행복한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을 겁니다. 정군 동계 훈련 성공적 완수. 병사들 사기 충천. 2명의 죽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북한에는 이제 김정은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이 하나 더 생겨났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계층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 간부? 군 장성? 아닙니다. 돈주입니다. 돈주? 장마당 경제를 장악한 민간 자본가들입니다. 이들은 중국과 밀무역을 하고 광산을 운영하고 심지어 국영 공장을 임대받아 운영합니다. 재산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들이 왜 위험합니까? 이들은 돈으로 권력을 삽니다. 보위부 요원에게 뇌물을 주고 당 간부를 매수하고 심지어 군부대에도 손을 뻗칩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 한 돈주가 사단 장급 장성의 아들 유학 비용을 대신 내주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 대가는 군용 트럭 50대를 밀무역에 사용하는 겁니다. 군부대 유류를 빼돌리는 겁니다. 장성은 눈 감아주고 돈주는 돈을 벌고 국가 자산은 사라집니다. 2021년 김정은은 전국 돈주 단속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단속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왜일까요? 단속을 집행할 보위부 간부들조차
돈주들에게 돈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김정은의 명령서를 받은 간부가 먼저 돈주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조용히 하십시오. 단속 기간 지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이제 김정은의 나라가 아닙니다. 돈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진짜 배신은 더 높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 문서를 보게 됐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최고 지도자 동선 외 당 간부 사적 모임 보고서.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김정은이 지방 순시를 간 날 밤 평양에 남은 고위 간부 12명이 비밀 회동을 했다는 겁니다. 장소는 대동강구역 어느 고급 별장. 참석자 명단에는 당 중앙위원회 부장급 인사 5명, 내각 부총리 2명, 보위부 국장급 1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회의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회동 목적 불명. 최고 지도자 부재 시 권력 공백 대비 가능성 있음. 지속 감시 필요. 김정은은 이 보고서를 봤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12명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개월 후 그중 3명이 승진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김정은 측근들조차 그의 통제 밖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수뇌부는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앞에서는 충성, 김정은이 없을 때는 생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체제가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걸. 그 증거는 국경에서 나타났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저는 양강도 해산 국경경비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제 임무는 탈북자를 막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명령이 이상해졌습니다. 어떻게요? 사살 금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탈북자를 발견해도 총을 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중국 측에 넘어간 후 추적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명령이 내려졌습니까? 국제사회 눈치였습니다. 탈북자 사살 소식이 알려지면 제재가 강화되니까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요? 경비대 간부들도 탈북 브로커와 결탁하고 있었습니다. 탈북자 한 명당 중국 돈으로 3,000위안, 우리 돈으로 5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저희 대대장은 한 달에 최소 10명을 실수로 놓쳤습니다. 월급이 북한 돈으로 5,000원인데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었던 겁니다. 김정은은 알고 있었을까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국경 경비 철저, 탈북 시도 대폭 감소. 실제로는 매달 수백 명이 넘어가는데 말이죠. 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진실은 어린아이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평안남도 어느 육아원에서 교원으로 일했습니다. 2020년 겨울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코로나 봉쇄로 배급이 끊겼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한 끼 옥수수 죽 한 그릇만 받았습니다. 그나마도 며칠씩 끊겼어요.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울다가 나중에는 울 힘도 없었습니다. 당국은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우리가 3번이나 보고서를 올렸으니까요. 하지만 돌아온 답은 자체 해결하라였습니다. 자체 해결이요? 어떻게요? 우리도 굶고 있는데. 결과는요? 그해 겨울 우리 육아원에서만 14명이 죽었습니다. 5살, 7살, 9살. 가장 어린 아이는 3살이었습니다. 상부 보고서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동절기 감기 합병증으로 인한 자연사. 김정은은 그 겨울 TV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로 우리 공화국의 미래입니다. 14명의 아이들은 웃을 기회조차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질문이 생깁니다. 김정은은 정말 무능한 독재자일까요? 답은 반만 맞습니다. 김정은 개인은 똑똑합니다.
교육도 잘 받았고 전략적 사고도 할 줄 압니다.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요? 북한 권력 시스템은 거대한 거짓말 피라미드입니다. 최하위 간부는 상급 간부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상급 간부는 또 그 위에 거짓을 보고합니다. 이렇게 7단계, 8단계를 거쳐 김정은에게 도달할 때쯤이면 진실은 완전히 왜곡돼 있습니다. 왜 다들 거짓말을 합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쁜 소식을 보고하면 처벌받습니다. 당신이 일을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몰립니다. 그러니 모두가 좋은 소식만 올립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둔갑합니다. 2018년 김정은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예고 없이 함경남도 어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깜짝 시찰이었죠. 그가 본 광경은 충격이었습니다. 기계는 멈춰 있었고 노동자 절반은 출근하지 않았으며 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은 매달 생산 목표 120% 달성을 보고해왔던 곳이었습니다. 김정은은 그날 공장 지배인과 당 책임자를 그 자리에서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비슷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보고하는 간부가 없으니 대체할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김정은은 그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실상을, 자신이 가장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북한은 언제 무너질까요? 답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제가 탈북하기 직전 보위부 내부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민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는 김정은 초상화에 먼지가 쌓여도 죽을 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마당에서 대놓고 한국 드라마를 팝니다. USB 하나에 북한 돈으로 5만 원. 잡으러 가면 뇌물을 주고 빠져나갑니다. 보위부 요원도 그 돈이 필요하니까 받습니다.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속은 텅 비었습니다. 겉모습만 남아있을 뿐이죠. 사람들은 더 이상 김정은을 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권력자로 봅니다.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는 권력자로요.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청년층입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태어난 세대. 이들은 국가 배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장마당에서 태어나 장마당에서 자랐습니다. 이들은 수령님의 은덕을 믿지 않습니다. 돈을 믿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중국 상품을 쓰고 달러 가치를 압니다. 이들에게 김정은은 그냥 TV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2022년 보위부는 비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평양 청년 500명.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예라고 답한 사람은 23%. 나머지 77%는 잘 모르겠다 또는 아니오였습니다. 평양 청년조차 이 정도입니다. 지방은 어떨지 상상이 가십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거대한 신화 위에 세워졌습니다. 김일성이 만든 나라. 김정일이 지킨 나라. 김정은이 빛내는 나라. 하지만 그 신화는 이제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2023년 초 저는 평양 근교 사단장 회의에 배석했습니다. 그날 김정은이 영상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부는 전투 태세를 강화하고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라. 회의 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회의가 끝나고 한 사단장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희망. 병사들 밥이나 제대로 주면 희망이지. 옆에 있던 다른 장성이 피식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부조차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까? 군대는 충성심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밥으로 유지됩니다. 명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보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군은 밥도 보상도 없습니다. 남은 건 두려움뿐입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배를 채워주진 못합니다. 2024년 여름 한 가지 소문이 북한 전역에 퍼졌습니다.
원수님께서 곧 큰 발표를 하신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혹시 경제가 나아질까? 배급이 정상화될까? 하지만 발표는 없었습니다. 대신 또 한 번의 미사일 발사 뉴스만 나왔죠. 그날 저는 평양 거리에서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 주민이 다른 주민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사일 쏠 돈 있으면 쌀 좀 사오지.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핵무기는 있지만 인민은 굶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날아가지만 병원은 약이 없습니다. 김정은은 TV에서 웃지만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죽어갑니다. 북한 수뇌부조차 모르는 진실. 그것은 이미 이 체제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겉껍질이 무너질 때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의 목소리는 들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나라가 아니라 2,500만 명의 나라라는 것을요. 이것이 북한 수뇌부조차 모르는 북한의 진짜 실상입니다. 이 영상에 등장한 모든 증언은 탈북민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